세리야, 아빠가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내가 행복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범수는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라. 새벽 4시 독고타기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아내의 배신, 딸의 포기 선언. 모든 것을 잃은 독고탁. 그런데 바로 그때 똑똑똑. 어르신, 저 범수입니다.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독고탁이 깜짝 놀랐어요. 범수가 이 시간에 왜?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세리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에게도 어르신이 필요합니다. 미안하다, 범수야. 정말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범수야,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그런 너를 적으로 만들어서 어르신 세리를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족이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여러분, 지금 들으신 이 대화 정말 충격적이죠? 그 악역 독고탁이 범수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장면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독고탁을 범수가 어떻게 구원했을까요? 오늘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 대박 에피소드를 가져왔어요. 독고탁의 완전한 참회, 범수의 놀라운 대인배 모습, 그리고 마지막 감동의 결혼식까지. 끝까지 보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날 아침 독수리 술도가에는 제주도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동석과 광숙. 형수님, 많이 보고 싶었어요. 천수가 가장 먼저 달려와서 반겼습니다. 제주도는 어땠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 특히 광숙이가 너무 예뻐 보여서 계속 바람만 봤지 뭐야. 동석이 광숙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아잉, 이 사람이 정말. 광숙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동석의 팔을 살짝 쳤습니다. 아,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신혼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커플이 등장했어요. 흥수와 옥분이 손을 잡고 나타났는데 옥분의 배가 이미 조금씩 불러와 있었거든요. 옥분아, 몸은 어때? 입덧은 좀 나아졌어? 광숙이 따뜻하게 물어봤어요. 형수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엔 아기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흥수가 자랑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형수님, 우리 아기 진짜 건강해요. 정말 보기 좋죠? 이렇게 행복한 독수리 가족들. 그런데 갑자기 공주실이 분위기를 뒤바꿔버렸어요. 옥분이 먼저 아기를 가지네. 광수가, 너도 이제 서둘러야겠어. 나이가 나이인데. 어머, 이거 진짜 예상했거든요. 공주실이 이런 말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엄마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광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뭔 소리야? 요즘 세상에 언제까지 미룰 거니? 한서방도 나이가 있는데. 동석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만 공주실의 걱정은 계속됐어요. 내가 빨리 손주를 봐야 마음이 놓이지. 특히 너희는 재혼이니까 더 신경 써야 해. 이 말에 광숙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 아니, 장모님 계시죠? 정말 현실적이더라고요. 한편 같은 시각. 서울 서초구 검찰청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독고탁이 차가운 의자에 앉아 멍하니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독고탁 씨, 모든 조사가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될 예정입니다. 검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독고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업무상 배임 횡령, 그리고 독수리 술도가에 대한 영업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특히 부인 장미애 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장미애의 증언이요? 네. 회사 살리기 위해 남편분의 해임을 적극 추진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이 순간 독고탁의 심정 상상이 가시나요? 아내한테 완전히 배신당한 거예요. 집에 돌아온 독고탁. 장미애가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왔구나. 어떻게 됐어? 내 증언 덕분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됐더라. 독고탁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남편을 배신한 거야? 그게 아니야. 어차피 당신은 구속될 상황이었어. 그럼 회사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어? 그래, 정말 현명한 부인이었어. 남편이 감옥 가는 것보다 회사가 더 중요했나 보지. 아, 이 부부의 갈등.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그때 세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엄마한테 들었어요. 정말 구속되는 거예요? 세리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세리야, 아빠 미안해요. 저는 범수 교수님이랑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이까지 있는데 저 때문에 그 아이까지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범수 오빠는 교수님이시고 저는 범죄자의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사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세리가 얼마나 범수를 사랑했는데 이렇게 포기해야 하다니. 세리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빠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아빠 이미 늦었어요. 내일 교수님한테 이별하자고 말할 거예요. 전화가 끊어진 후 독고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장미애도 캐리어를 끌고 떠나버렸고 당분간 세리 데리고 언니 집에 있을 거야. 이 모든 게 정리될 때까지. 문이 쾅 소리와 함께 닫혔어요. 독고탁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독고탁의 집은 죽음처럼 조용했어요. 거대한 거실에는 독고탁 혼자만 남아있었고 장미애가 두고 간 흔적들만이 곳곳에 남아있었어요. 독고탁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죠. 내일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신라주조도 가족도 미래도 없었어요.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어린 세리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발레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6살 세리의 모습. 아빠 나 예쁘지? 그때 세리가 했던 말이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부터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지기 시작했어요. 독수리 술도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했던 온갖 짓들. 광숙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던 일들. 오영재들을 이간질시키려 했던 계략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구나. 독고탁이 중얼거렸어요. 손에 든 세리의 사진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착했던 딸이 자신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정말 독고탁이 불쌍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악역이었지만 결국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잖아요. 독고탁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세리에게 그리고 장미애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편지였어요. 세리야, 아빠가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내가 행복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범수는 좋은 사람이야. 아빠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지.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라. 글씨가 흐려질 정도로 독고탁의 손이 떨렸어요. 독고탁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감만이 남아있었어요. 모든 것이 꼬여버린 실타래 같았어요. 돌이킬 방법도 용서받을 길도 보이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범수의 집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아늑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한이는 범수의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첫 돌을 막 지난 한이는 이제 막 옹알이를 시작한 상태였어요. 범수는 한이에게 책을 읽어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세리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한 답장이 오지 않았거든요. 오늘 오후 세리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교수님, 우리 잠시 시간을 가져요. 제가 생각을 좀 정리해야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범수는 세리가 단순히 관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독고탁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한 답장도 없고 세리의 표정이 유난히 어두웠던 것을 떠올리니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한이가 범수를 바라보며 웅거렸어요. 아빠, 언니, 세리. 한이가 세리를 찾는 모습에 범수의 가슴이 아팠어요. 언니 어디? 한이가 다시 웅거리자 범수는 문득 세리가 한이를 안아주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한이야, 언니가 와서 같이 놀아줄게. 세리가 한이에게 했던 말들, 한이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들. 그런데 요즘 세리는 한이를 만나려 하지 않았어요. 범수는 한이를 품에 더 꼭 안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세리가 갑자기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독고탁이 답장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 본 신라주조 관련 기사들.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범수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어요. 세리가 자신과 한이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닐까? 독고탁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세리가 자신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은 아닐까? 한이야, 아빠가 세리 이모를 지켜줄게. 우리는 가족이 될 거야. 진정한 가족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함께해야 하는 거니까. 한이를 재운 후 범수는 서재로 향했어요. 책상 위에는 독고탁 관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실 범수는 이미 며칠 전부터 독고탁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법학과 교수로서 그리고 세리를 사랑하는 남자로서 그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범수는 핸드폰을 들어 주소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법대 동기 중에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는 친구들, 검찰에 있는 선배들, 그리고 형사 전문 변호사들. 그는 하나씩 번호를 찾아가며 메모를 했어요. 첫 번째로 전화를 건 건 법대 동기인 김 변호사였어요. 미안해. 급한 일이 있어서. 형사 사건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범수는 차근차근 독고탁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개인적인 관계는 자세히 말하지 않고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쉽지 않은 케이스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특히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렇게 범수는 밤새 여러 명의 동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어떤 이는 법적 조언을, 어떤 이는 좋은 변호사를 추천해 주었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범수는 독고탁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했어요. 마지막으로 범수는 독고탁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르신, 내일 오전에 뵙고 싶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리를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메시지를 보낸 후 범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이 보였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범수는 확신했어요. 오늘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독고탁은 여전히 거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밤새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그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더 이상 세리와 장미애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누가 올까? 독고탁은 잠시 멈칫했어요. 어르신, 저 범수입니다.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독고탁은 깜짝 놀랐어요. 범수가 이 시간에 왜 여기에? 독고탁은 서둘러 편지를 치우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범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범수의 얼굴에는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범수야, 너 이 시간에 왜? 독고탁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범수의 진지한 목소리에 독고탁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범수는 거실로 들어가 독고탁을 마주했어요. 독고탁의 헝클어진 모습, 붉어진 눈, 그리고 곳곳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범수야, 미안하다. 너와 세리가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독고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범수의 다음 말은 독고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독고탁이 고개를 들어 범수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세리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에게도 어르신이 필요합니다. 범수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한이도 할아버지가 있으면 좋아할 거예요. 독고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범수를 바라봤어요. 범수야,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너희 가족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마 대표한테, 오 형제들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범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세리가 평생 고통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독고탁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제가 법 쪽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변호사도 소개해드릴 수 있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봤어요. 범수가 계속 말했어요. 물론 처벌은 받으셔야겠지만 세리와 다시 시작할 기회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독고탁이 범수의 손을 잡았어요. 범수야, 너 정말 그럴 수 있겠니?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범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세리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세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시니까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 독고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증오와 원망, 그리고 절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깊은 감동과 미안함이 자리 잡았어요. 범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독고탁이 목이 메인 채 말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 범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범수가 깜짝 놀라며 독고탁을 말렸어요. 하지만 독고탁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계속했어요. 미안하다, 범수야. 정말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독수리 술도가 돈을 횡령하고 마 대표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고 오형제들을 이간질시키려 했어. 독고탁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너한테는. 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세리 때문에 괴롭혔지. 나영은까지 이용해서 너와 세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어. 내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다. 범수가 독고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일으키려 했지만 독고탁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욱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범수야,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아니, 같은 어린아이를 혼자서 키우면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세리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그런데 나는 그런 너를 적으로 만들어서 고통을 줬어. 독고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그렇게 괴롭혔다니. 범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독고탁의 진심 어린 참회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어르신, 일어나세요. 이제 그런 일들은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독고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범수야, 나 같은 놈이 너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세리를 위해서라도 부탁한다. 나를 용서해다오. 독고탁의 목소리에는 절절한 간청이 담겨 있었어요. 범수가 독고탁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어르신, 세리를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르신이 필요해요. 독고탁이 범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범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아, 이 장면에서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때 독고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범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장미애 사모님. 네, 저 범수예요. 지금 어르신과 함께 있어요. 네, 어르신이 많이 변하셨어요. 한번 와보세요. 잠시 후 장미애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장미애는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서 범수와 독고탁이 나란히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독고탁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평온함이 있었거든요. 미애야, 왔구나. 독고탁이 일어나 장미애를 맞았어요. 장미애는 독고탁의 변화한 모습에 당황했어요. 뭐야? 이 분위기는? 어제까지만 해도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독고탁이 아니었어요. 범수가 장미애에게 설명했어요. 사모님, 어르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도 어르신을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세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장미애가 독고탁을 바라봤어요. 정말 그런 거야? 독고탁이 장미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애야, 미안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고 너무 이기적이었어. 범수가 나를 구해줬어.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줬지. 장미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세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처럼 따뜻하고 밝은 희망이었어요. 정오의 뜨거운 햇살이 독수리 술도가를 비추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나타났어요. 독고탁, 장미애, 그리고 범수가 함께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본 가족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광숙이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범수 도련님은 왜 독고탁 씨와 함께? 오형제들도 하나 둘씩 모여들었어요. 천수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범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형들, 오늘 특별한 일로 왔어요. 독고탁 어르신이 할 말씀이 있으시대요. 독고탁이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 나섰어요.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독고탁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전혀 달랐어요. 거만함도 적대감도 없는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광숙이 당황하며 범수를 바라봤어요. 범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광숙은 망설이며 대답했어요. 그럼 들어오세요. 거실에 모두 둘러앉았어요. 독고탁은 가장 끝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광숙 씨, 그리고 오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형제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런 독고탁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독고탁이 계속 말했어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께 얼마나 큰 고통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독수리 술도가를 망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고 여러분의 평화로운 일상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독수리 술도가에서 횡령한 돈으로 신라주조를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 술도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마광숙 대표님, 당신을 꽃뱀으로 몰아가려 했고, 천수 씨, 당신의 이혼 문제를 이용하려 했고, 흥수 씨, 당신의 과거를 들춰내려 했습니다. 범수 씨, 나영은을 사주해서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그동안 천벌을 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독고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독고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범수가 옆에서 설명을 도왔어요. 어르신이 오늘 새벽에 모든 걸 털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광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진심이세요? 독고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심입니다. 저는 이제 감옥에 가야 할 몸이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흥수가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저는 용서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천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범수가 증인이라고 하니까 믿어봐도 될 것 같아요. 광숙이 독고탁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독고탁 씨,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세리를 위해서라도 용서해드릴게요. 독고탁이 감격해서 광숙에게 절을 올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세리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교수님 어디 갔어요? 핸드폰도 안 받고. 세리가 거실 상황을 보고 멈췄어요. 아빠. 그리고 교수님까지.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범수가 일어나 세리에게 다가갔어요. 세리야, 어르신이 모든 걸 정리하셨어. 그리고 우리 결혼도 허락해 주시기로 하셨어. 세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독고탁이 세리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세리야, 아빠가 정말 바보였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범수를 적으로 만들어서. 범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너에게 너무 잘 어울려.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 정말요? 독고탁이 범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범수야, 내 딸을 부탁한다. 너만큼 세리를 소중히 여길 사람은 없을 거야. 범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어요. 어르신, 세리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세리가 범수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교수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거실에는 감동의 눈물과 함께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 후 석양이 아름답게 물든 성당에서 올해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성당 내부는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가득 장식되어 있었고 따뜻한 촛불이 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세리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장미애가 세리의 베일을 정리해주며 말했어요. 세리야, 정말 예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세리가 수줍게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독고탁이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독고탁의 모습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얼굴에는 평온함과 기쁨이 가득했고 눈에는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이 넘쳐났어요. 내 딸, 정말 아름답구나. 독고탁이 세리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아빠가 이런 날을 볼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 세리가 아버지에게 안기며 말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범수 오빠를 보내주셔서.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는 범수가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오형제들이 모두 모여 범수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천수가 범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범수야, 오늘 정말 멋지다. 세리가 행복해 보여서 우리도 기분이 좋아. 흥수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세리 형수님이라고 해야 하나? 강수도 웃으며 말했어요. 한이도 이제 진짜 엄마가 생기는 거네요. 형들 정말 고마워요. 이 모든 게 형들 덕분이에요. 범수가 감격해서 말했어요. 성당 본당에서는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맨 앞줄에는 광숙과 동석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옥분이 볼록한 배를 쓰다듬으며 앉아 있었어요. 미순도 천수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드디어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성당문이 열리고 독고타기 세리와 팔짱을 끼고 천천히 들어왔어요. 세리의 아름다운 모습에 하객들이 모두 감탄했어요. 독고타기 세리를 범수에게 인도하며 말했어요. 범수야, 내 딸을 잘 부탁한다. 범수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대답했어요. 어르신 평생 세리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한이가 흰 드레스를 입고 꽃바구니를 들고 뛰어나온 것이에요. 아직 걸음이 서툰 한이가 아장아장 걸어와서 꽃잎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이가 세리를 보고 옹거렸어요. 엄마, 엄마. 세리가 감동해서 한이를 안아 올렸어요. 한이야, 이제 정말 엄마가 됐어. 독고탁은 눈물을 글썽이며 딸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광숙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범수와 세리를 축복했어요. 범수와 세리가 키스하는 순간 성당 안에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독고탁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범수야, 너 같은 사위를 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인이다.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범수와 세리도 감격해서 독고탁을 바라봤어요. 예식이 끝난 후 성당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을 때 광숙이 모든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됐네요. 독고탁도 세리도 범수도 한이도 그리고 곧 태어날 옥분이의 아기까지 모두 우리 가족이에요. 독고탁이 범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범수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범수가 대답했어요. 감사한 건 저야말로요. 이렇게 큰 가족을 갖게 되어서 이제 독수리 가족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모든 갈등과 오해가 사라지고 사랑과 용서만이 남은 완벽한 가족이 탄생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행복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에피소드 어떠셨나요? 정말 감동의 눈물바다였죠? 독고탁이 범수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장면에서는 진짜 울컥했어요. 그동안 악역이었던 독고탁이지만 결국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진짜였거든요. 그리고 범수, 정말 대인배 아닌가요?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독고탁을 구해주다니. 세리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세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시니까요. 이 대사, 정말 명대사였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독고탁의 완전한 변화였어요. 절망의 나라까지 떨어졌다가 범수의 도움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는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했죠. 그리고 마지막 결혼식 장면. 한이가 꽃잎을 뿌리며 엄마 엄마 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독고탁이 너 같은 사위를 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인이다. 라고 외치는 장면도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이제 정말 모든 갈등이 해결됐네요. 독수리 오형제와 독고탁 가족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서 진짜 대가족이 탄생했어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신혼생활하는 범수와 세리, 그리고 곧 태어날 옥분이의 아기까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감동받은 장면은 어디였나요? 독고탁의 사과 장면? 범수의 대인배 모습? 아니면 한이의 귀여운 모습?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과 예측으로 구성된 내용이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영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예측으로 미리 보는 독고탁 구원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